자,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에서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증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을 텐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국적으로 볼 때 2019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는 561건이 법인 사업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법인 사업자가 바로 매수를 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7월 달에는 1688건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 1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약 3배가 지금 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울을 보면은 서울은 21건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맞군요. 21건인데, 자, 7월 달에 169건으로 약 8배가 증가했다. 자,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는 1월 달 대비해서 7월 달에 약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서울이 8배 정도 증가해서 특히나 서울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라는 걸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강남 3구로 분류되는 강남 서초 송파구가 39건이 바로 법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이던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법인 사업자의 어떤 장단점을 알아야겠죠. 자, 개인은 우리가 지금 이제 투기적 같은 경우는 40%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는데, 특히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신용도가 좋으면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가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했던 때, 그래서 2017년 파리 대책 때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도 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그때 개인 사업자를 했었는데, 법인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다. 좀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6에서 42%죠. 이 구간에 따라서 42%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세율을 내야 되죠.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채 이상은 플러스 10%가 되고요. 3채 이상일 때 매도를 할 때는 20%까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최대 62%까지 양도세율이 가세가 되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2억 법인 세율이라고 하죠. 이거는 양도 차익이라는 단어보다는 법인세죠, 일단. 그렇게 되는데 2억 미만일 때는 10%입니다.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2억이 초과가 되면 20%고요. 200억이 초과되면은 22%고요. 3천억이 초과가 되면 25%까지, 최대 10에서 25%까지 법인세율인데, 자, 200억 이상 3천에서 우리한테는 이건 잊어버려도 되겠죠. 우리가 뭐 200억 차익 나면 아주 뭐 기분 좋겠습니다만, 3천억 뭐 기분만 들어도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법인세라 그러면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의 법인세율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도 차익, 그러니까 법인세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 중과되는 건 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들, 특히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15억짜리, 20억짜리, 또 뭐 개인 사업자 현금을 많이 받는데 소득이 증빙이 안 되는데 갑자기 15억, 20억을 아파트를 삽니다. 이런 경우가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성형외과 의사인데 갑자기 30억짜리, 소득은 거의 없는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자금 증빙을 하라고 하죠. 자금 출처. 예. 그래서 이제 뭐 세무조사를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좀 강남권이라든지 여유 있는 분들이 가장 좀 염두하는 게, 개인한테 뭐 증여라든지 상속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들이 갑자기 몇십억짜리 아파트 산다, 자금 증빙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 이자는 월세라든지 또 뭐 건물 같은 경우도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자를 낸다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대출을 받으면 어쨌든 간에 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 조금만 있어도 증빙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되죠.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이제 뭐 10년 보유하면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지만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수익을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죠. 주주에게 수익을 가져올 때는 종합소득세를 또 똑같죠. 개인이 내는 거죠. 6에서 42%를 가져온다. 자, 이런 부분을 뭐 잘 알고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제 지인도 뭐 방배동에 있는 건물을 조그만한 꼬마 빌딩을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 친척들끼리 해서 법인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매수를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문의도 들어왔는데 최근에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이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